자, 난공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한국사 박기훈입니다. 네, 우리 난공공무원 학원에서 진행할 한국사 커리큘럼에 대해서 오늘 함께 말씀 나눌 시간을 한번 잡아봤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예전에는 그 메가공무원 홈페이지에, 인터넷 홈페이지에 올리면 우리 학원 홈페이지도 볼 수 있게 했는데, 이번에는 우리 학원용 오리엔테이션 커리큘럼 1년치 따로 하고 또 인터넷용 따로 하고, 왜냐하면 현장에 계신 분들한테는 또 현장에 맞는 또 다른 설명들이 있어야 되니까 이렇게 이제 우리 회사에서 진행하도록 했고요. 저도 거기에 맞춰서 지금 이 커리큘럼 동영상은 우리 난공공무원 현장 수강생들만 보시게 우리 학원 홈페이지에 이제 오픈되는 겁니다. 2010 지원한국사 커리큘럼. 자, 이 박기훈 이 얼굴은 네, 현재 제 모습하고는 좀 다릅니다만 잘 나온 거라 올려놓은 거고요. 여러분, 일단 이 지원한국사라는 이름부터 얘기하고 들어가 보겠습니다. 연암 박지원 선생님, 실학자. 제가 이 조선시대 인물 중에 가장 존경하는 분이고, 한때는 이분의 글들을 읽으면서 정말 여러 가지 생각에 불면의 밤을 보냈던 적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나중에 나도 언젠가는 박지원 선생님 같이 역사에 크게 기여를 하는 인물이 되고 싶다는 꿈을 가졌었던 적도 있는데, 지금은 물론 그분의 발가락에 때도 못 대지만 그래도 마음속으로 항상 존경하고 동경하는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사의 모토도 연암 박지원 선생님 이름을 땄고, 존경하는 분답게 제 딸도 이름을 박지원이라고 지었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 중의적인 의미가 있죠. 연암 박지원, 그리고 제 딸 이름, 그리고 세 번째로 한국사의 근원을 제대로 이해한다는 뜻으로 또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제 딸과 가장 제가 존경하는 분과 또 우리 한국사가 추구하는 가장 중요한 목적을 함께 아우르는 강의이기 때문에 결코 여러분들에게 소홀히 다가가지는 않을 것이라는 걸 약속드리고요. 자, 여러분, 저는 이런 사람입니다. 현재 난공메가 공무원학원 한국사 전임 강사고요. 난공메가 한국사 최다 수강생 강사입니다. 한국사에서는요, 좀 쑥스럽군요. 2019년 9월부터 현재까지는 가장 많은 수강생을 가르치고 있고요. 그분들하고 소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메가 공무원, 그리고 메가 소방에서 온라인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주로 메가 공무원 온라인 강의에 현장과 함께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예전에는요, 한국교원대학교 대학원에서 역사학을 공부했고요. 공부를 역사학 공부만 한 10몇 년 했었죠. 그러나 이제 여러 가지 사정상 이제 사회 현장에 나오게 됐고, 국립대학교 교직원 생활도 했고요. 이제 공무원 생활을 한 3년 했어요. 7급 공무원 생활을. 지금도 그때가 그리워요, 가끔씩. 그러니까 이게 일이 한가해서 그렇다는 게 아니고, 딱 제 할 일을 하고, 휴일 때는 딱 쉬고, 몸이 좀 안 좋을 때는 또 때로는 휴가도 낼 수 있고, 어떤 그 근무자로서의 인권이 보장되는 직업이거든요. 공직사회라는 게. 소신 있게 일을 할 수 있고, 또 그래서 가끔은 그리울 때가 있습니다. 저는 다른 여러 가지 사정 때문에 좀 더 돈을 벌어야 돼서 현장에 나왔지만, 제가 이제 그 전직 공무원으로서 어떤 의미에서 공무원 선배로서 드리는 말씀인데, 여러분들 꼭 도전하십시오. 아시겠죠? 주변에서 하는 헛소리 신경 쓰지 마시고, 이게 이 자본주의가 발전하려면 공무원이 많으면 안 된다, 이런 헛소리 신경 쓰지 마시고. 왜냐? 지금도 여러분 OECD 가입국 중에 우리나라가 공무원 비율이 별로 높은 나라가 아니에요. 원래 선진적인 복지국가일수록 공무원들은 넉넉하게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꼭 도전하셔서 각자 직렬에 맞게 여러분들 꼭 공무원 합격하시고 멋진 국가의 공복이 되시길 기원합니다. 그리고 이제 과거에 그 비사에서 전국 모의고사 출제위원을 한 2년 정도 했어서 다양한 모의고사 출제 경험들이 있죠. 그리고 수능 강의도 여러 군데 대형 학원들에서 강의를 진행했었고요. 이런 이제 경험들, 그러니까 처음 강사 생활을 시작할 때 중학생부터 나중에는 이제 60대 애들까지 정말 다양한 연령대를 강의해 본 경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공무원 수강생도 보면 19살부터 50대까지 정말 다양한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분들이 좋아하는 것이 뭔지, 그분들이 추구하는 니즈가 무엇인지를 제가 그간의 경험을 녹여서 함께 현장에서 진행해 나갈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이제 구체적으로 우리가 어떤 강의를 진행할 건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원한국사 강좌 소개. 여러분, 제일 중요한 게 이 기본 이론 강의입니다. 잠깐만, 제가 너무 목이 말라서 아까 준비한 커피도 없군요. 자,
기본 이론 강좌를 좀 말씀을 드리자면 일단 2달 만에 끝냅니다. 그게 중요합니다. 60시간의 한국사 기본 이론을 끝냅니다. 대부분의 선생님들이 강좌 수는 뭐 70강, 80강 돼 있지만 실제로 이걸 50분으로 환산해 보면 다른 회사 분들 보면 140강, 많게는 뭐 200강 이렇게 되거든요. 아유, 그렇게 길게 진행하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충분히 이건 사실 강사의 실력에 달려 있는 거예요. 있는 내용을 빼지 않고도 얼마든지 60시간 안에 기본 이론 강좌를 끝낼 수 있고 거기에 맞춰서 철저하게 교재와 연동된 강좌를 추구할 거기 때문에 한국사를 88개 주제로 쪼갭니다. 그래서 88개 주제로 분류해서 300쪽에서 400쪽 사이에 압축된 내용으로 간결하게 완성합니다. 여기에 모든 내용이 다 들어가게 구성을 했습니다. 모든 걸 골고 말씀드리는데 의도적으로 좀 지엽적인 내용을 빼고 구성한 게 아니고 모든 내용을 다 집어넣되 그 속에서 주제에 맞춰서 빠른 속도로 진행할 수 있도록 교재와 강좌가 구성되어 있고요. 자, 기본서를 그냥 줄줄 읽고 줄이나 끊기 하는 강의, 죽은 강의야 이런 강의, 그리고 스토리텔링 한다는 명목으로 뭐 200강씩 하는 강의, 이런 강의는 죽은 강의는 아니지만 뭡니까? 지치게 만드는 강의. 아무리 듣기 좋은 소리도 20분 넘어가면 못 듣는 거야, 사람은 원래. 이렇게 길어지면 여러분 머릿속에 구성도 안 됩니다. 그리고 아무런 이론적 접근 없이 암기법만 나열하는 강의, 뭐 두 문자 이런 거 아주 중요한 방법이고 좋은 방법입니다만 기본 이론 강의를 들을 때는 거기에 벌써 빠져들면 안 돼요. 기본 이론 강의는 말 그대로 한국사의 여러 주제들을 이론적으로 접근하고 여러분들 스스로 이걸 머리로 재구성할 수 있게 하는 능력을 키우는 강의입니다. 그게 완성되고 난 다음에 여러 지엽적인 사실들을 때로는 뭐 두 문자 암기법이라는 걸 활용해서 접근하면 되거든요. 처음에는 그렇게 가면 안 돼요. 근데 바로 처음부터 설명도 없이 이렇게 암기법만 나열하는 강의들이 있어요. 그거 여러분들 실력 향상에 아무 도움도 안 됩니다. 그리고 비싼 교재는 사게 한 뒤에 막상 엉뚱한 자료로만 진행하는 강의, 뭐 38,000원, 42,000원짜리 교재 사게 한 다음에 정작 프린트물로 진행하거나 다른 노트를 사게 진행하거나 그럴 거면 개론 수업 왜 사라고 하는 겁니까? 자, 우리 다 이 주머니 사정 잘 알고 게다가 요즘 그 코로나 전국 때문에 경제 사정도 안 좋은데 강의하고 교재가 혼연일체가 됩니다. 교재값도 다른 교재에 비해서 훨씬 쌀 거고요. 싼 거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똑같은 김밥집에 가도 똑같은 맛인데 어떤 김밥은 2,000원이고 어떤 김밥은 4,000원이면 어디 가겠습니까? 그리고 그 교재에 맞춰서 강의가 완전히 같이 녹아 들어가는 교재로 운영될 거고요. 재미를 추구한다고 해서 쓸데없는 야사를 남발하는 강의. 물론 이제 수험생들이 너무 졸거나 하면 때로는 한 번씩 재미있는 이야기도 할 수 있죠. 하지만 역사의 배경 설명을 야사로 오해하는 강사들이 있어요. 예, 역사학이라는 것은 과거의 사실을 역사가가 이론적으로 재구성한 학문입니다. 이거를 어떤 우연적인 사건들, 뭐 종편에 나오는 무슨 천일 야사 같은 데서 나오는 그런 식의 야사로 스토리텔링을 구성한 건 그거는 강의가 아닙니다. 그거를 들을 거면 그냥 유튜브 찾아보시면 돼요. 아시겠죠? 그래서 그런 거 지향합니다. 철저하게 이론적인 접근으로 들어갑니다. 네, 3번. 각 주제별 역사적 구조를 먼저 분석하고 구체적인 사실을 여기다 쑤셔 넣는 이론적이고 연역적인 강의. 그러니까 88개의 주제가 있죠. 그러면 이 88개의 주제에 해당하는 이 사회 구조적, 역사적, 이론적인 접근을 먼저 합니다. 그래서 그걸 완전히 여러분들에게 이해시킨 다음에 그 다음에 그 주제에 해당하는 구체적인 사실들을 집어넣습니다. 대전제를 먼저 까는 게 연역적인 방식이죠. 예를 들어 사화가 있다. 훈구하고 사림의 대립으로 여러 차례 사화가 있었는데 그러면 훈구하고 사림이 왜 대립할 수밖에 없었으며 사림이 어떤 세력인가를 먼저 접근합니다. 그리고 그 접근이 끝난 다음에 네 차례 걸친 사화를 빠른 속도로 정리시킵니다. 어차피 여러분들이 그거는 여러분들이 따로 또 다시 한번 복습하면서 외워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암기를 천상해야 되는 부분들은 빠른 속도로 나가고요. 그 암기를 하기 위해서 반드시 거쳐야 되는 구조적인 이해, 역사에 대한 인식은 길게 갑니다. 그렇게 해서 99주제를 60시간에 끝내는 거죠. 네 번째, 재미없고 딱딱한 수업은 절대 사절. 그러니까 야사를 늘어놓지 않고도 철저하게 정통 역사로 접근을 해도 얼마든지 수업은 재밌을 수 있습니다. 제가 인생 살면서 제일 듣기 싫은 말이 뭐냐면 안 웃긴다.
재미없다 이런 말. 저보고 못생겼단 말은 제가 이해합니다. 왜냐면 못생겼으니까. 근데 만약에 일상생활에서도 제가 뭐 재미없다, 안 웃긴다 이런 말 들으면 제가 밤새 괴로워하는 성격이거든요. 입새에 있는 진지에도 나는 괴로워 잠을 못 잤다 할 정도로 철저하게 수업은 즐겁고 유쾌하게 진행될 겁니다. 이제 역사적인 설명을 통찰력 있게 접근하면서도 얼마든지 유쾌하게 들어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한국사를 싫어하는 이유는 역사라는 건 고리타분한 옛날 이야기, 그리고 특정한 이론적 접근 없이 산만한 사실들의 나열, 이렇게 오해하기 때문입니다. 얼마든지 역사도 다른 학문과 마찬가지로 주제별로 구분할 수 있고 좀 더 단순하게 이론적으로 접근할 수 있고요. 또 하나는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삶과 과거의 삶은 본질적으로 다를 게 없습니다. 그거를 항상 인식시킬 겁니다. 그러니까 현재 우리가 살고 있으면서 정치, 경제, 사회적으로 겪는 여러 가지 일들, 그런 일들이 과거에는 그 시대적 맥락에 따라 겉으로 표출되는 건 다르지만 모든 인간의 삶은 보편적이거든요. 그런 것들을 통해서 지금의 삶과 맥을 닿아서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접근할 겁니다. 그래서 역현도, 역덕후로 만드는 강의. 그러니까 제가 지금까지 현장에서 강의를 진행하면서 이거 하나만큼은 자신이 있는데 이게 뭐 역사 재미없어요, 뭐 억지로 공부하고 있어요, 뭐 요런 사람은 안 나오게 합니다. 아시겠죠? 그거만큼은. 모든 것들은요 재밌으면 잘하게 돼 있어요. 제가 야구는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야구 보다가 잘 때가 많아요. 누가 보자 그러면. 근데 축구는 동네 조기 축구의 축구도 열심히 봐요. 왜? 좋아하니까. 좋아한다는 게 뭐죠? 그 축구의 구조를 야구보다 훨씬 더 잘 알고 그게 어떻게 구성되어 있으며 어떤 맛이 있는지를 알고 있으니까 재미있는 거지. 그걸 알게 해드리겠다는 겁니다. 그쪽에 집중하겠다는 거죠. 그리고 현장 수강생들한테 가장 중요한 건 이거죠. 5번째. 수강생별 성취도 대면 점검. 여러분들이 어떻게 공부를 진행하는가를 매주 제가 테스트를 할 겁니다. 매주 개별적으로 따로따로. 그거를 2019년부터 지금까지 계속 진행해 왔고요. 앞으로도 진행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각 공부한 주제에서 그 다음 주에 테스트를 해서 어떤 부분에 단점이 있고 어떤 부분을 더 보완해야 되는지를 일일이 다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걸 맞춰 나가는 강의. 사실 현장에까지 와서 이렇게 공부를 하는 이유는 뭐냐면 강사와의 스킨십, 그리고 자기 관리에 대한 어떤 조율, 이런 것들이거든요. 강사가 할 일은 뭡니까? 여기 계신 수많은 교직원 선생님들이 여러분들의 생활적인 부분을 케어해 주실 거고,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학업 성취도를 늘려나가는 걸 절대 강의만 해서 이걸 확인할 수가 없어요. 약속드립니다. 지금까지 해왔고 아무리 피곤해도 다 진행해 왔고요. 우리 학원에서 가장 많은 상담 시간을 했던 강사 2명 중에 1명입니다. 그래서 꼼꼼하게 여러분과 함께 점검해 나가겠다. 수업만 하고 집에 가지는 않겠습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지금도 사실 졸리거든요. 이렇게 졸리고 힘들어도 반드시 해낼 거라는 거 약속드립니다. 자, 심화이론 강좌는 이제 아까 기본 이론 강좌 끝나신 분들이 듣는 강좌죠. 이론서를 아주 빠른 속도로, 이때는 여러분 배경 설명은 최대한 생략하고 완전히 전략적이고 전술적으로, 즉 이 주제에서는 뭐가 중요하고 뭘 더 외워야 되고 뭘 더 이해해야 되고 이 주제에서는 어떤 자료가 나오는가에 대한 설명을 40%로 다시 처음부터 끝까지 빠른 속도로 진행하고, 각 주제가 한 서너 개 끝날 때마다 그 다음에 이론서와 똑같은 구성으로 되어 있는 99주제 천재. 이론서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한국사를 99개 주제로 쪼갰다 그랬죠. 문제집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11개 직렬의 10년치 문제 중에 여러분들이 공부하실 때 유용한 도움이 될 만한 문제들을 1000문제를 99주제로 쪼개서 이론서 40% 빨리 보고 그 다음에 문제 보면서 바로 실전에 적용시킬 수 있는 능력과, 아무리 이론을 알아도 문제에서 적용이 안 되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심화시키는 강좌를 진행해 나갈 겁니다. 그리고 바로 2번 잘 보세요. 이론을 실전에 적용시키는 능력을 개발한다 그랬습니다. 이 개발이 뭡니까? 여러분들이 스스로 해낼 수 있는 능력을 만들어 간다는 겁니다. 아무리 강사가 강의가 훌륭해도 그거를 주입식으로 듣기만 하면 소용이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화두를 던지고 여러분들 스스로 가끔 이제 나오는 어려운 문제들을 돌파해 갈 수 있는 능력을 개발시키는 강좌. 역시 수강생별 매주 대면 성취 점검을 할 겁니다. 지금도 하고 있고요. 지금도 현장 수강생들 하고 있으니까 나중에 현장에 오시면 이런 것들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현장 분들한테 여쭤봐도 되고 뭐 저한테 물어보셔도 되고요. 네.
다음에 이 심화이론 강좌 다음에 진행되는 게 이제 문제풀이 강좌입니다. 이건 이제 몇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전근대사와 근현대사 역대 기출문제들을 변형한 문제. 그러니까 역대 기출문제가 있으면 그거보다 조금 더 어렵게 변형한 문제들. 그리고 수학능력 시험 문제나 한국사 능력 고급 시험 문제 중에서도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될 만한 쓸만한 문제들은 주제별로 변형해서 작년 같은 경우는 총 600문제로 진행했거든요. 4개월 동안 진행됐는데 이걸 좀 더 업그레이드, 발전시켜서 해나갈 겁니다. 굉장히 중요한 강좌고요. 기출문제만 보시면 안 돼요. 그거를 어떻게 변형할 수 있는 것까지 고민해야 돼요. 진행할 거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당장 7월 개강하면서부터 7월 중순부터 시작할 겁니다. 작년에도 진행했고요. 이미 공부가 돼 있는 분들도 계세요. 이런 분들을 위해서 만든 강좌인데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매주 진행하는 주간 하프 동영 모의고사. 그러니까 매주 하프 모의고사를 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문제 10문제 중에 제일 어려운 문제 심화된 주제 하나씩을 선정해서 20분씩 심화 주제 학습을 해요. 여러분 현장에 오시면 강의 계획서 또 인터넷으로 보면 강의 계획서 올라와 있어요. 거기 보시면 하프 동영 모의고사 심화 주제 학습에 보면 예를 들어 뭐 1강에서는 고대의 탑, 뭐 2강에서는 뭐 조선의 불교, 3강에서는 뭐 노동운동의 역사. 그러니까 심화 주제 학습은 좀 더 깊게 들어가야 되는 주제. 또 하나는 자주 출제되지는 않지만 한 번 나오면 다 틀리게 만드는 주제. 이런 것들을 매주 문제 풀면서 점검해 나갈 거예요. 작년에는 모의고사 20문제씩만 계속 풀었는데 이거보다는 뭔가 매주 여러분들이 좀 껄끄러운 주제들을 정리해 나가는 게 필요하겠다 싶었던 거죠. 그래서 10문제 풀고 해설 강의 끝나고 그 문제 중에 한 주제를 뽑아서 심화 주제 학습 이미 다 예고편으로 매주 어떤 주제를 할 건지 올려드렸습니다. 네, 거기 확인해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그 두 번째 거는요. 여러분들이 기본 이론 강의를 들으면서도 할 수 있어요. 기본 이론 강의가 끝난 분들 정도면 누구나 도전할 수 있게 구성을 해보니까 다양한 학생들이 사실 작년에도 했는데 반응이 아주 좋았고요. 진행할 거고 세 번째로 국가직과 지방직 시험을 앞두고 모든 학원에서 진행하는 거죠. 이거는 최종적인 동영 모의고사. 올해도 좀 올해 코로나 때문에 좀 시험이 연기돼 가지고 동영 모의고사가 뭐 한 500문제 이상 진행됐거든요. 이거 제가 다 만들었어요. 저는요 모의고사를 뭐 회사에서 좋은 또 문제 출제자분들이 만드셔서 쓰는 것도 물론 좋죠. 하지만 적어도 뭐 박기훈 동영 모의고사, 뭐 땡땡땡 동영 모의고사라고 하면 강사가 직접 만들어야 돼요. 아무리 바쁘더라도. 네, 그거 못 만들 거면 아예 강의를 하지 말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 강의는 하지 말아야 된다고. 그러니까 유능한 조교가 있고 유능한 연구진이 있다 할지라도 문제는 본인이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래서 서로 잘못된 문제가 있더라도 본인이 욕을 먹고 본인이 책임을 지고 본인의 출제 의도가 녹아 들어가는 문제가 나와야 돼요. 네, 그래서 동영 모의고사는 원래 그 강사가 추구하는 시험에 대비하는 실전성에 대한 개인의 철학, 취향이 여지없이 드러나는 건데 가수로 치면 뭐예요? 노래 같은 거란 말이에요. 네, 그죠? 그러니까 어떤 가수가 남의 노래를 잘 부를 수도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최고 레벨의 가수들을 평가할 때는 항상 자신이 직접 만든 노래, 싱어송라이터들을 높게 평가하는 거죠. 네. 네, 그런 부분들에서 저는 제 명예를 걸고 책임지고 만든 문제들로 구성을 했고 더 발전시켜서 나갈 거라는 거 약속드리고요. 자, 그다음 이제 기타 특강들 보면 네, 지도로 살펴보는 지역사 이번 6월 24일에도 공개 특강으로 진행할 거고 내년에도 또 진행할 거고요. 전근대사의 모든 왕들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여러분들 공부해 보시면 알겠지만 고려시대나 조선시대 왕들은 특히 정치사적인 측면뿐 아니라 문화, 경제사를 다 섞어놓고 내거든요. 네, 그런 거 이미 한번 했고요. 더 발전시켜서 진행할 거고 근현대사 연표 특강 월까지 다 계산해서 대원군 집권기부터 최근까지 모든 일들을 정리했던 특강을 진행했고요. 더 발전시켜서 진행할 거고 많은 분들이 힘들어하는 전근대 예술사 집중 특강 이 부분도 진행할 거고 이것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필요로 하는 특강들이 있다면 현장에서 저와의 소통을 통해서 얼마든지 새롭게 개발하고 저 그런 거 되게 좋아해요. 시간만과 몸만 허락된다면 끊임없이 새로운 아이디어를 창출해서 만들어가는 걸 좋아하거든요. 기탄 없이 얘기해 주십시오. 제가 만들어가고 함께 해나가고 강좌를 통해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말씀드린 걸 정리해보자면 이렇게 진행됩니다. 자, 기초강좌는 이미 뭐 올라가 있는데 이거는 뭐 여러분들 필요하시면 보고 안 보셔도 되고요. 자,
제 강의를 안 보셔도 된단 말이 웃기긴 한데 바로 기본 강좌로 들어오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건 무슨 소리냐? 2달에 한 번씩 돌아가거든요. 공무원 학원은 매달 그러니까 7월, 9월, 11월, 1월, 3월, 5월 상시 개강한다는 소리예요. 60시간에 완성하는 지원항공사 기본 이론, 초시생, 재시생. 재시생 2번 정도는 기본 이론 강좌를 듣는 게 좋아요. 다른 분들 거를 들은 분들도 대환영이에요. 단 너무 기본 강좌만 들은 분들 말고 한 번 듣고 공부를 접으신 분들, 이런 분들. 그 다음에 자 99주제 지원항공사 이론편 교재와 함께 기출 문제들은 일단 몸풀기용으로 작년에 만들어진 문제집은 그냥 나눠드릴 거예요. 그리고 현장 수강생들에 한해서 7, 8월에는 수강생들한테 이론서도 새로 나온 이론서도 그냥 무료로 나눠드릴 거니까 여러분들 참고하세요. 네, 돈 굳으면 좋죠. 네, 그래서 나눠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이론 심화 기출은 아까 설명드린 대로 가는데 다만 잘 보시면 자 이게 주 2에 8시간이 아니고 4시간 4시간 그 다음에 4시간 4시간 돼 있죠. 이게 뭐냐면 잘 보시면 단원별로 다 쪼개놓은 거예요. 네, 근대사와 일제강점기 심화 방식은 똑같아요. 지원항공사 이론편 읽고 그 다음에 기출문제 하고 그 앞에서 제가 그 심화 과정 설명드릴 때 그 방식대로 하는데 다만 이렇게 전근대 정치 그리고 4시간 전근대 경제사회문화 또 현대사와 주제별 통사로 다 4등분한 이유가 뭐냐면 여러분들이 이제 현장에 다녀보시면 알겠지만 다양한 특강들이 생겨요. 다양한 과목에서. 그러니까 이게 듣고 싶어도 못 들을 수도 있어요. 그런 분들을 위해서 이 각각의 강좌를 4등분한 다음에 한국수를 심화 과정을 그러니까 전근대 정치사 뭐 보셨다시피 다시 또 너무 빨리 나갔으니까 근대사 일제강점기 파트, 전근대 정치사, 전근대 경제사회 문화사 그리고 주제별 통사 플러스 현대사 이래서 총 2번씩 개강할 거예요. 각각. 여러분들이 필요할 때 들으시면 돼요. 그래서 시험 전까지 한 2월 전까지는 모두 들을 수 있도록 능동적으로 탄력적으로 주제를 쪼개서 강의를 개강한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압축 강의 이거는 뭐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데 이렇게 진행하고 다음에 이제 기출변형 모의고사 그리고 단원별 기출변형 모의고사 이것도 역시 작년에는 11월부터 2월까지 진행했는데 이번에는 4시간씩 해서 1, 2월에 한꺼번에 진행할 겁니다. 그래서 더 필요한 게 있으면 들으시고 만약에 시간적 여유가 있으시면 다 들으실 수 있도록 기출변형 아주 중요한 강좌입니다. 그리고 국가직 지방직 동형 모의고사 그 시즌에 마지막에 파이널로 진행하는 모의고사 진행할 거고요. 다음에 저기 이제 특강들 그러니까 아마 2021년에 진행할 강좌들은 뭐 지도로 보는 지역사 특강, 전근대사 모든왕 특강, 근현대사 연표 특강, 전근대 예술사 집중 특강들이 이렇게 진행될 건데 그것과 별도로 말씀 올렸다시피 주간 학부 동형 모의고사 심화 주제학습은 계속 갑니다. 이게 또 오해하실라. 7, 8월 문제를 푼 걸 9, 10월에 똑같은 걸 한다는 소리가 아니고 매주 새로운 문제들로 시험 칠 때까지 계속 갑니다. 다만 이제 현장 개강은 7월, 9월, 11월 이렇게 되다 보니까 오해하시면 안 돼요. 7, 8월에 했던 문제 똑같은 걸 9, 10월에 또 한다는 게 아니에요. 계속 매주 문제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내용을 점검하고 또 계속해서 감각을 유지하고 또 많이 힘들어하는 어려운 주제들이거나 생소한 주제들을 심화 주제 학습으로 접근할 수 있도록 매주 상시 동형 모의고사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자, 이게 시간이 너무 길어지면 또 이게 커리큘럼 설명하는 강좌가 너무 또 취지에 어긋나니까 지금까지 말씀드린 대로 설명드리고요. 여러분 마지막에 제가 베트남의 지도자였던 호치민의 글을 올려놨는데 내 안에 변하지 않는 한 가지로 세상의 만 가지 변화에 대처한다. 여러분 이 호치민이 했던 유명한 말입니다. 힘들 때 호치민인들 되뇌었다는 말인데요. 우리가 반드시 공부를 열심히 해서 이 나라의 큰 일꾼이 되겠다라는 강한 결의와 의지만 있다면 세상은 여러분 아시다시피 우리 뜻대로 안 돌아가요. 그건 저도 마찬가지였고 저도 산전수전 다 겪은 사람이거든요. 네, 얼굴 보시면 알겠지만 그냥 편안하게 큰 얼굴 같지 않지 않습니까? 여러분 한 가지 믿음만 갖고 계시면 돼요. 여러분들이 목표로 하는 공무원 합격 그래서 이 나라의 좋은 일꾼이 되겠다는 강한 결의와 의지만 있다면 세상에서 억울한 일이 발생하고 몸이 아프거나 힘든 일이 있어도 반드시 이겨내실 수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학습의 멘토 또 때로는 힘과 희망을 심어주는 강사가 되도록 여러분들과 함께 매일 이곳에서
최소 일주일에 4일씩 나오면서 여러분과 함께 호흡하면서 언제나 정겹게 찾아주십시오. 때로는 저의 강좌를 안 들어도 상관없습니다. 이 많은 수강생들 중에 다른 선생님의 강좌를 듣거나 다른 분들도 계신데 그분들도 저한테 언제든지 편하게 찾아와서 질문하시거든요. 여러 가지를 물어보시고 물론 제 강좌를 들으면 더 좋지만 편한 마음으로 언제든지 찾아주십시오. 이곳 난공 공무원학원에서 시설로 보나 이제 규모로 보나 대한민국 최고의 공무원학원은 난공 공무원학원이 됩니다. 이미 되고 있고요. 그 속에 저도 하나의 작은 구성원으로서 여러분들에게 믿음과 희망을 심어주는 강사가 되도록 노력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여러분들의 합격을 위해서 항상 기도드리겠습니다. 화이팅!